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두산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과 박승직 그리고 박두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승직 회장의 이야기도 많겠지만 결국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은 박두병 회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박두병은 191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932년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1933년도 조선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36년 아버지 박승직의 부름을 받고 박성직 상점의 상무로 취임합니다. 이후 박두병은 박두병의 두자에 산자를 붙여서 두산이란 이름으로 무역업을 시작합니다. 두산상회는 1945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홍콩으로 게살 통조림을 수출하여 번 돈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무너진 소화기린 맥주의 지배인으로 취임해서 광복 후에 동양맥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오비맥주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 제품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맥주 생산이 주업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동산 토관이나 두산 산업 등을 설립해 건설업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1966년도에는 경영난에 빠졌던 합동통신사를 인수하여 언론계에도 진출합니다. 그리고 기계공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67년도에 윤한공업사를 설립, 중공업계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도 세웠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내 상공업 발전을 도왔습니다. 다른 경영자들과 달리 상공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1969년도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친족이 아닌 과거 동료였던 정수창에게 경영총괄을 넘겨줌으로써 한국 재계의 전문 경영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즉 박승직, 박두병은 부자관계로 사업을 상속했지만 박두병은 자기 아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인 정수창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1952년부터 1973년 타계하실 때까지 모두 13개의 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했으며 두산의 매출액을 약 349배 성장시켰던 경영의 능력자입니다. 아버지 박승직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두산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부분은 바로 이 박두병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두병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의 6대 회장으로 선출된 1967년도부터 국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였는데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을 이루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는 태평양 경제위원회 업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보통 업적으로라는 것은 회원은 아니고 그냥 와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개최된 3차 총회부터는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상공회의소 연합회의 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의장으로 재임 중에는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산업합리화 운동본부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체질의 개선 그리고 산업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화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박두병 회장은 이런 일들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박승직 초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1936년 촬영한 두산 3대의 모습으로
오른쪽이 창업주인 매헌 박승직이며 왼쪽 뒤에 서 있는 이가 영감 박두병, 그리고 왼쪽 아래의 어린이가 장남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입니다. 오른쪽에는 국내 현존하는 최고 기업인 두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 보존돼 내려온 주식회사 박승직 상점의 현판입니다. 두산 본사인 서울 중구 두산타워 빌딩 33층에 걸려 있습니다. 현판 왼쪽엔 영광 박두병 회장의 흉상이, 오른쪽에는 매헌 박승직 창업주의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산의 박승직과 박두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박승직과 박두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